문이 있어야지 그 통로를 통해서 밖을 내다봐요. 그래서 동문을 나가고 서문을 나가고 하는 것은 세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전에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라는 속에 갇혀서 카필라 성에 갇혀 있었다가, 카필라 성의 이 안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문을 통해서 나 밖에, 여기 나라는 거죠? 나 안에 있다가 그냥 부모님 밑에서, 신하들 밑에서 그 떠받들고 있다가, 떠받들여져 있다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을 내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하게 되는 원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게 나라는 존재가 대상, 물질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예요. 나와 대상,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진이라고 그래요. 육군. 내 몸과 눈, 코, 귀, 혀 이런 몸하고 육진,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대상을, 내가 대상, 육경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빛을 보는 거고, 내 귀로 소리를 듣는 거죠. 보고, 빛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향기를 듣고, 그리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 어떤 또 다른 생각의 대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게 내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내 자신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상, 물질을 보고 물질에 머물러서, 이게 물질을 보고 대상이죠? 이 대상을 보고 물질에만 머물러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용락이죠. 오용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을 보고 대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지. 그런데 이 물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기 장래 행렬을 보고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장래 행렬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야, 이건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20살인데 어머니는 50대 초반인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여러분들이 한 70살 먹으면, 60살 먹으면, 아니 50대라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충격이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내가 22살인데 어머니가 50대 초중반인데 돌아가셨네? 야, 이거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면 대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크게 받아.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이렇게. 밥은 누가 해줘? 하면서 별의별 고민을 다 하게 돼서 이 대상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람이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은 지금 이런 대상을 보고 여기에 병든 사람을 봤어요. 병든 사람을 봤는데 나랑 관계가 없어. 아버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냥 시민이야. 지나가는 시민이야. 근데 그걸 보고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네? 이거는 이제 마음의 영역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분별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 여기 밖에서 놀고 있지 안으로 쑥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쁜 여자를 봤어. 정말 예쁜 여성이야. 미스 코리아야. 몸매도 완전 뿡뿡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을 봤더니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도 생각이, 꿈에도 생각이, 내일 아침에도 생각하고 일주일째 계속 생각이 나. 한 번만 다시 봤으면 이 생각밖에 안 나. 물질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었어. 소고기를 먹었네. 왜 이렇게 맛있지? 삼겹살을 너무 맛있네.
어디 가서 먹은 자꾸 그 생각이 나. 한 번씩 여러분들 고기 먹고 싶은 생각 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된장찌개 먹고 싶은 생각 한 번씩 나잖아요. 이게 물질에 내가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재물. 돈은 모든 물질을 다 모든 물질과 다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 집을 갖고 싶으면 돈하고 바꿔야 되고, 자동차를 갖고 싶어도 돈하고 바꿔야 돼. 명품을 갖고 싶어도 돈하고 바꿔야 돼. 그래서 돈은 모든 것을 다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좋은 차, 제네시스를 갖고 싶어. 제네시스. 너무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많아. 짜증나게. 나는 그거 타고 못 타고 다니는 게 없는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주로 남자들은 차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 나도 저런 차, 외제차 타고 싶고, 제네시스 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하고, 그래, 좋은 차,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여성들은 이제 백 보고, 이제, 옷 보고, 백 보고, 명품 신발이나 명품 백에, 저거 갖고 싶은데,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나. 내가 얼마만 더 모으면, 내가 100만 원만 더 모으면 저거를 가질 수 있는데, 난 그게 꿈이야, 목표야, 막 이렇게. 집에 하나 있는데, 5개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싶고, 얼마 더 이렇게. 자꾸 그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돈으로 다 연결돼요. 그 생각을 계속해. 돈을 계속 생각하는 게 물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여기에 병든 사람이라든지 또 죽는 사람이라든지 또 늙은 사람이라든지 실패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보여.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은 일단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비용 나가야 되고 이제 병 들면 돈 나가야 되고 어쨌든 늙으면 또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바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늙고 병들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게 커요. 감정적으로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크죠. 또 뭔가 실패했어. 사업 실패했어. 돈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가 조작 이번엔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주가 조작을 해왔는데 몇 년 동안 뭐 선광이라든지 뭐 다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우상향해서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계속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주로 의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대. 근데 의사들은 이제 혼자만 알고 있냐? 아닌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의 간호사들한테 나 이거 했더니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자랑 삼아 했으면 간호사들은 원장님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호사들하고 또 거기 간호사들 남편들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문이 이제 크게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3천만 원 넣었다가 나중에는 5천만 원 넣었다. 이렇게 해서 금방 7천만 원 되더래. 금방 8천만 원 되더래. 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놓아서 1억 넣었지. 거기에다가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2억 받아. 그럼 3억 넣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오르더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게 지금 한가를 3번, 4번 맞았잖아. 그러면 이게 5만 원짜리가 만 원대로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마이너스 5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억이 되면 기존에 마이너스 2억이 있다가 그럼 마이너스 7억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마이너스 7억을 어떻게 갚아, 이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100억이 되면 마이너스 300억 되는 거고, 마이너스 400억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충분히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그냥 은행 대출을 받아도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도 이쪽에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은행 대출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알아? 이제 그거 가지고 3억 들어왔으면 여기 CFD라고 있거든요.
CFD 계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한 4배 정도까지, 3배에서 4배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을 10억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10억, 3억 넣었더니 10억. 나는 처음에 1억이었어. 10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10억이 내려서 아까 5만원짜리가 만원대로 갔잖아요. 이것이 2억대로 3억으로 쪼그라들었으면 7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억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억까지 됐으니까 마이너스 9억이나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은 아무도 못하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보면 하한가가 연달아서 8개 종목이 3번, 4번씩 하는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평생 살아도 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은 임창정은 여기에서 들어갔나? 여기서 들어갔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가자마자 계좌가 깨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단 3일 만에,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플러스 10억에서 4일 만에 이 플러스 30억이, 마이너스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걸 계좌를 파악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하한가가 떨어지면 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물량이 다 터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 내 물건을 5만 원 하던 물건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3만 원이 됐지. 너무 싸잖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사. 왜냐면 이렇게 되면 신용을 이만큼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나와요. 강제로 매매된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증거금이 없어서 그걸 보고 마진콜이라고 그래. 마진콜. 영화도 나와 있어요.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강제로 내 거 물량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또 내려가. 2만 원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또 내려가. 10,000원대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무 싸다. 줍줍하자 해서 이때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팔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내가 1억 원어치 그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팔기 싫어도 저절로 다 시장에 내다 팔려가지고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 4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눈 뜨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내가 10억 넣었으면 마이너스 30억, 20억, 50, 100억 넣었으면 마이너스 300억, 1억 넣었으면 그냥 마이너스 2억. 뭐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나도 처음 보는데요. 실패가 되고 돈이 와장창 깨지고 뭐 코인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코인은 자기가 이제 3억을 빌렸어. 아니 3천만 원을 빌렸어. 빌려가지고 코인을 넣었는데 이것이 0이 그냥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든가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해봐야 이제 자기가 빌린 것밖에 이제 그 손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는 빌린 거에서 몇 배나 더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였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이번 일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 그래서 그래, 이래 보면 나와 대상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와 또는 가족들이 죽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이렇게 늙거나 그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실패했을 때 큰 충격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뭐랄까, 내 마음이 혼란이 생겨요. 마음에 큰 그 망치로 세게 두드려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걸 이제 맞고 잘 경험해서 잘 치유를 하면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번씩 생기면 정말 망연자실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생겨도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이 지나가. 병들 수 있네? 죽을 수도 있네? 이렇게 늙을 수도 있네? 이 마음이 그곳에 굉장히 와닿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대상, 물질, 마음, 내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은 대상과 물질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죠. 보통은 이게 거의 8대 2 정도 돼요. 마음은 별로 나타나질 않아. 대상을 보고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존심은 명예욕인데요. 이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만 눈에 들어와. 그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렇게 승부욕을 자극해. 승부욕, 시기 질투를 자극해. 물질을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야. 이런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마음에 집착하면,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있고,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예쁘게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추하게 있고, 이 정도로 할 텐데, 사실 대상이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근데 이 대상의 물질에 분별심을 많이 내는 사람은 보자마자 쫙 빨려 들어가죠. 예쁜 가방 쫙 빨려 들어가고, 예쁜 아주 좋은 자동차 쫙 빨려 들어가고, 돈, 황금 쫙 빨려 들어가요. 마음에 쫙 빨려 들어가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추루하고 남루한데.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쟤는 저렇게 예뻐. 이런 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쟤는 저렇게 가졌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마음을 흔들게 하죠.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요. 평정심이요. 평정심이 사라져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일부러라도 이런 원리를 이해해서 고정하십시오 해야 돼.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대상의 분별심을 강력하게 가져요. 그건 거의 본능적으로. 이건 조절하지 않으면,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자존심, 이게 훨씬 세요. 자존심이 훨씬 세서 지고는 못 살아, 또는 남보다 더 잘해야 돼, 그만큼은 해야 돼 라는 외모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후로 외면적 성장을 하면서 물질적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30년, 4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이 성장의 부작용이에요. 이 성장이 되려면 이 물질의 양이, GDP의 양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1인당 GDP가 100달러 시대에서, 60년대 100달러 시대에서 지금 33,000달러까지 왔잖아요. 이 몇백 배 성장을 한 거야, 보면. 이 성장은 폭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면적 성장을 부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져져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니라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면적 성장이 우리를 대상,
물질을 분별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집값이 별로 안 올라. 오히려 집값이 10년 동안 제자리거나 집값이 약간 떨어져서 10% 떨어져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럼 우리는 집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갖질 않아요. 떨어지거나 그대로인데 뭐.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집값이 막 올라. 야,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여러분들. 10억 하던 곳이 20억 됐어. 뭐 세상에. 우리 집값은 1억대 우리 집값은 아무래도 안 올라. 1억대 우리 집값은 아무래도 안 오르는데 5억대 이상 것들은 2배씩 오른 거예요. 보면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빚 안 내고 그냥 착실하게 살려고 오래된 아파트 그냥 빚 안 내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여기서 샀어. 이렇게 여기서 그냥 20년째 살아. 근데 옆집에는 한 3억 빚 내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10억 됐네? 야, 이러면 사람들 미칩니다.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자극하게 해요, 자존심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괴감에 빠지고요. 누구는 자괴감에 빠지고, 누구는 또 이렇게 된 사람은 우월하다네? 또 이제, 야, 봐, 내 성공했잖아. 레버리지를 썼지만, 비록 빚을 냈지만, 야,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잖아. 그러면서, 봐, 나 성공했어. 자기를 우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안 된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고, 이제 이게 서로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달하게 만들어요. 물질에 더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쉬운 말로 눈이 뒤집힌다는 거지. 눈이 뒤집혀서 뭐 그런 게 또 없나 또 찾아다니는 거.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하이에나도 뭐 없나 이렇게 여기 검색 저기 검색 여기 찾아요 여기 보고 그래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아다녀서 성공한 사람 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집값이 상승만 했으니까. 계속 집값이 상승만 했기 때문에 그 30년, 40년, 50년째 상승만 했어.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만큼 한 20% 떨어졌는데요. 다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승만 해왔던 것은 온갖 탐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이런 물질의 집착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돼서 넌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그래 이렇게 많은 강연을 김창옥 교수가 참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법륜 스님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런 걸 보고는 그래도 행복하지 이러면서 이제 현실에 많이 만족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네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또 한켠 마음속에서는 막 안달나는 이런 마음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자괴감에 빠진 이런 것까지. 근데 차라리 방글라데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가난한 그런 나라들 사람들은 그런 경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라 하잖아. 근데 우리는 경제가 이만큼까지 성장을 했는데 비상식적인 성장 때문에 그냥 폭풍 성장, 계속 우상향하던 이런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더 원리를 일단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더 중시 여기자. 그 마음을 중시 여기게 되려면 일단 대상에 대해서 그 늙은 사람에 대해서 병든 사람에 대해서 또 죽는 사람에 대해서 또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알아봐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비록 겪지 않았어도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듣거나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거나 이렇게 그것이 이제 봉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지 무슨 이제 병원 중에 이제
그 노인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 정말 느낌이 어우 엄청나요.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이 산소 호흡기 꽂고 이렇게 뚝 누워 있는 사람들이 20명, 30명씩 쫙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어르신들이 그 병동 자체가 쫙 수십 명이 쫙 누워 있어요. 호흡 꽂고 이제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분도 있네. 이런 건 엄청 충격받아요. 또 이렇게 마더스 병원 이런 데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분열증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이게 심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또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이런 것도 있죠. 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또 심장마비 걸려 금방 죽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 전에 여기서도 49제 지냈는데 43살, 44살인데 병원에 그냥 갔다가 좀 머리 아파서 갔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이제 옆에 있는 간호사들도 별로 이제 이 사람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외면적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잠깐 계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 안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 가지고 애가 둘이요. 애가 3살, 4살, 3살짜리 하나, 금방 태어난 1살짜리 하나. 그렇게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르고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있을 때 내일처럼 여기고 그러면 물질에 대한 집착들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자동차를 보고 미치는가? 왜 예쁜 여자를 보고 미치는가? 왜 내가 먹는 걸 가지고 미치는가? 이런 생각들은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를 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요. 시달타 태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진짜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야. 사춘기 때는 더 많이 와닿거든요. 이제 이렇게 40대 넘고 50대 넘고 이러면 의뢰이 그러느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10대 중반 후반 이런 때는 누가 죽거나 아프거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이렇게 나물 팔고 뭘 팔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세상에 인생 이제 한 50 정도 넘어가면 그거 봐도 야 생동감이 넘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10대 후반에서 이렇게 보면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먹겠다고 저 얼마나 남는다고 저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기를 더 철들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충격을 받고는 51페이지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나는 출가하겠다라고 아버지 수도다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조건을 걸어요. 51페이지 6번째 줄.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하다오. 내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출가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라 했더니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젊음을 누리며 늙지 않게 해주세요. 조건을 달아둬야지. 아이고. 또 두 번째는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출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던 차에 출가를 할까 말까 막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52페이지 보면 라울라의 탄생이 되죠. 29 되던 해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제 29에 출가했다라고 공식적으로 29에 출가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9에 출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19에 출가하는 게 더 맞아요. 29이면 뭐 많이 살아서 이렇게 보행을 하려고 해도 완전 극고행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깨달음이라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19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철이 늦게 들 리가 없잖아요. 보면 이제 그 10대 후반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이게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가 없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이를 뭐 29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19이 되기가 쉬워요. 나이가 별로가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할 때는 아무래도 20대가 제일 수행하기도 좋고 깨달음에 성취하기도 제일 낫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29입니다. (54페이지) 제일 밑에 줄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태자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55페이지 보면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물이다. 라울라라는 것은 장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박이다. 쟤 때문에 내가 출가를 못할 것 같아. 속박이야.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좀 생각의 방향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나쁜 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막혔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나 소중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얘를 떼놓을 수가 없다. 얘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면 장애물도 되잖아요. 속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울라라고 했을 때 야, 아들은 왜 이름이 장애물이야? 그 이름 예쁜 이름도 많은데 왜 장애물이라고? 속박이다.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한편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 실달탈 태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겠다. 아들을 키워야 되는 이런 아들이 나와서 시원할까? 출가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잇는 것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야, 잘 됐다 하고 그러겠을까? 아니면 이 아이를 그래도 키워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아빠로서 이 아이를 키우고 그 일을 돕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나 얘 때문에 이제 난 바로 출가할 수 있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속박이라는 장애물도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8페이지 6번째 줄 이렇게 보면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거닐다가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눈빛으로 혼신에 힘을 다해 달렸어요. 마을은 아득하고 나무 이건 돌틈이건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코끼리 때문에 숨을 곳을 찾아 사방으로 내달리다가 겨우 발견한 곳이 바닥이 말려버린 우물입니다. 저곳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우물 등나무 뿌리를 타고 쑥 내려갔어요.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깜깜한 바닥에 시커먼 동룡이 떡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먹잇감을 노리고 사방에서 혀를 날림거리는 4마리 독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할까? 하얗게 눈이 질렸습니다. 쫓아온 코끼리가 이게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는 생사의 들판이죠. 지나가다가 코끼리 죽음입니다. 죽음. 코끼리가 막 밀려와. 막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우물 안에 등나무 덩쿨을 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밑에 동룡 아나콘다가 막 또아리를 틀고 있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이라도 좀 기다리려고 벽을 기다렸더니 4마리 실뱀 독사가 4마리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물벽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이제 등나무 줄기를 막 잡고 있는데 매달려 있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얀지하고 검은지가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네? 야, 이거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옆에 기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서 여기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꿀이. 이 여기에 벌꿀 단지가 이제 벌집을 여기다 지어놔서 그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당연히 먹어야지. 야, 이거 지금 다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깔끔하다. 때깔이 좋아. 그러니, 뭐, 포기해야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 상황은, 우리는 지금 모두 다 평화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불타는 집, 화택, 불타는 집이죠? 화택의 비유에서 법화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이제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택 여기에서 불이 막 났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서 막 놀고 있었거든요. 한 20명의 아이들, 법화경에 20명의 아이들이야. 이 부잣집이라서 2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장자는 비상벨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불타는 곳에서 벗어났어. 다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딨지? 아이들이 요 안에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집에 불 났는데 계속 나누면 불타 죽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다. 불타는 집과 같다. 모욕나게. 특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현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달이 나 있다. 돈 이런 것에 눈이 뒤집혀져 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자가 볼 때는 전부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 뭐 우리 아들 잘 돼야 돼. 우리 집 사업이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돼. 이런 것에 다 욕심을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하고 코끼리가 이제 쫓아오는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사이에 요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여기 이 청년은 꿀이나 먹으려고 지금 꿀 한 방울 더 먹으려고 그 사이에서 딱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 불타는 집에서 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느냐. 불타서 죽게 됐는데 여기서 할 게 없네. 여기서는 도망 나올 수가 없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뭐라도 호기랑 싸우든지 뭐 하든지 해봐야지.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시달타태자는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했다. 여기에서 하얀지 검은지는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이 계속 깔아먹는